안녕하십니까. 제가 Q&A를 역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했던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어, 잠정적으로 좀 이렇게 잠깐 요거를 폐쇄하는 직전에 바로 직전 영상은 금강경 8분 그 실시간 강의였고요. 그거보다 이제 뭐 한 두세 개 앞쪽 영상에 사건의 지평선과 특이점, 그리고 이제 유랑, 예, 이제 유랑을 둘로 나눴죠. 관측자 유랑이랑 아직 입증은 되지 않았지만 18번째 입자 유랑이라는 입자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치면 여기에 걸쳐 있는 그 18번째 입자 유랑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단서를 달기를 관측자 유랑, 지금 이거를 보고 있는 요 유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입자, 수립자 유랑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인 정합성만 있으면은 100점 이렇게 냈었죠. 근데 그거를 내자마자 채널을 닫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가 설명란에다 쓰기를 제 채널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한국 분들 댓글 좀 안 다시는 게 이상한 채널의 특징이 된 거기에다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댓글을 이 대답을 해보라고 댓글 달라고 찍은 영상이 아니고 뭐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다라고만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제 나름의 그 답을 여기다가 또 다시 남기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한참 동안 지금 영상 같은 걸 못 찍다가 오늘 아까 물질파를 찍었어요. 드브로이.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내가 Q&A를 냈는데 Q&A 형식을 이제 빌어서 저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낸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가능한 답변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낸 건데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거기에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이렇게 사고만 해볼 수 있는 거겠지만은 어 근데 거기에 되게 빠르게 답변이 하나 외국분이 이제 오래 한 외국분은 또 이렇게 굉장히 독서량도 많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달렸어요. 젊은 분이신데 굉장히 독서량도 많고 똑똑하세요. 근데 이제 뭐라고 달렸냐면은 일단 그 입자는 빠져나오지 못한다. 여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영어로는 제가 간단하게만 이 핀으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 말 전부 다 정보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였는데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다 이제 답을 당한 것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 얘기 하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짝짝짝 이렇게 일단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로 이제 그분은 쓰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가 번역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 어떤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좀 하셔가지고 어떤 어, 그 안에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어떤 상상력을 표현을 하시면서 그 안에서 어, 어떠한 이 또 다른 특이한 가능성과 만났을 때 어, 다른 방식으로 어, 이제 그 다른 세상이 열릴 웜홀 같은 걸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앞부분 짝짝짝 뒷부분 인터레스팅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0점이죠. 아, 한국말을 좀 하시는 분이라서 이거. Sorry, Alex. 에, 근데 그분이 만약에 제가 한국말로 한 거를 전부 다 알아듣고 했으면은 100점 나오게 그 대답을 쓰셨을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제 질문은 논리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입자하고 보는 사람, 여러분과 입자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제가 지금 이거를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에서 이제 빛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이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뭐. 사건의 지평선은 이 바깥쪽에 있는 세상이랑 저 안쪽의 특이점이란 경계예요, 경계. 그렇죠? 그 경계라고 하는 게 이제 늘 이제 보면은 어떤 극한, 극대, 극소 이런 것들이 특이점 근처에서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저 특이점. 그 예전에 성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냐고 이렇게 할 때 너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 농담으로. 근데 이제 시간 이전은 특이점. 성 어거스틴이면은 어, 천수백 년 전 분이죠. 그리고 뭐 뛰어난 분이시긴 하지만은 지금 같은 물리학을 알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닐 텐데 어, 시간에 대해서 이 특이점,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특이점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한 셈인데 그건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근데 사실 그 과학의 세계도 문화권의 어, 뭐랄까 기본적인 관점, 뭐 종교적인 관점이 됐건 문화적인 관점이 됐건 반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빅뱅 같은 경우 또 이런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것들도 이를테면 그 아브라함의 종교를 가진 문화권이랑 힌디 문화권이랑 혹은 한자 문명권이랑 이 접근 방식이 달라서 빅뱅은 굉장히
묵시록적이고 그리스교적인 아브라함ik 종교적인 그런 접근법이거든요. 근데 빅뱅이라고 해도 그런 각도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인도적인 생각을 투영된 빅뱅 이론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놀랍게도 우주가 지금도 팽창 중이죠. 지금도 우리가 그 적색 편의 현상을 보고서 그걸 간접 증명해서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청색 편의는 중력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적색 편이에요. 팽창인데 가속 팽창이냐 감속 팽창이냐에 따라서 이 빅뱅 모델도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를테면은 빵, 빵, 빵 이렇게 되면은 불교적으로 생, 주, 괴, 공, 생, 주, 괴, 공 이런 그 스타일이 될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ik 종교 같은 경우에는 빵 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묵시록적으로 끝나겠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기에 답은 한 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근데 되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시간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뉴턴역학적인 그 시간이 개념 이제 그게 사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칸트가 이제 뉴턴역학의 세계관 그 자연 철학을 기반으로 철학을 펼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분들은 다 철학자예요. 그때 당시 분들은 자연 과학자가 아니라 자연 철학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철학을 펼칠 때 자연 철학으로 일단 그 틀을 세워요. 그래서 에피큐리안들은 뭘 받아들여요? 자연 그 사람 그 쾌락주의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근데 데모크리토스를 기반으로 딱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모크리토스면은 이제 원자설을 했던 분이란 말이죠. 쾌락주의로 갈 수 있는 통로가 거기서 열리는 것이고 스토아파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이성을 중요시하고 뭐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그 자연법이라든지 법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아주 그런 철학인데 자연 철학이 거기도 있어요. 빠르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자연 철학, 만물 유전, 어? 모든 것이 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철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로고스가 있거든요. 디비니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스토이즘은 그 이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둘 다 뭐 형태적으로는 둘 다 금욕주의에 거의 가깝지만은 기반이 달라서 쾌락주의와 또 뭐 이성 중심의 그런 철학, 사유 이렇게 갈린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입자도 논리만 맞으면은 뭐 복수의 답이 인정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문제야. 시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내가 방금 그 얘기를 왜 했나 생각해봤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기존 같은 강의 영상이라기보다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니까 아, 뭐 책을 보거나 검색을 하거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찍은 김에 생각이 나서 하루에 2개를 찍고 있는 이 칸트가 생각했던 것도 이 시공간에 대해서 뉴턴적인 그 딱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대성 이론 막 읽어보고 시간이 어쩌고 공간이 어쩌고 이렇게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거 공률로 이제 한다고 해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 인과율적인 그 시공간에 즉 3차원 공간 그리고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그걸로 많이 일상적으로 느끼죠. 근데 우리의 상식 가시성 넘어서 가지적으로 가고 또 이 관찰과 부합하는 것 혹은 관측과 부합하는 세상은 이게 시 공간은 공률로서 존재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 안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 사건의 지평선 이렇게 되는 데에서 이렇게 동그란 거를 지금 이렇게 본 거죠, 우리가.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바깥에서는 이제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뭐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잠깐 손톱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손톱을 던진다든지 해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작은 힘으로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인터스텔라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뭔가를 활용해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게 있죠. 그게 일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빨려 들어갈 때 이 빨려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 다 제대로 성립을 하잖아요. 특이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작용 반작용 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도중에 이렇게 회오리 쳐서 들어가는 도중에 어떤 방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 에너지까지 이용해서 그, 그 우주선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손톱 같은 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뉴턴의 법칙 제3법칙에 따라서 손톱이 좀 약하게 날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도 전체가 매우 약하게 그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F1과 F2가 이꼴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뭉쳐서 보이네. 갑자기. 저게 동그란 게 있는데 저기 보인다. 그죠? 사건의 진평선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입자는 중요한 거는 이 경계라고 하는 아주 극소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걸쳐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입자의 입장에서는 입자 유랑입니다. 싹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는 특이점이라서 그냥 상상밖에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틀로 설명을 했을 때 쑥 들어갔을 때 뭐 2가지 정도 가능할 수 있겠네. 쑥 들어갈 때 시공간의 곡률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막 쏜살같이 들어가는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내 입장에서는 음, 시간이 천천히 가죠. 왜냐면은 시간이 안 가죠.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근데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떻게 가능해? 양자역학적으로 보면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그 퀀텀 립 같은 게 가능하죠. 양자화된 에너지로서. 이제 18번째의 그 수립자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의 형태, 맥동의 형태로 이 특이점 안쪽으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참이야. 이게 그 입자유랑의 입장이고, 관측자 입장의 유랑에게는 어떻게 보일까? 제가 이제 딱 지금 여기를 봤어요. 여기가 딱 입자가 걸쳐 있거든? 뭐 이렇게 소용돌이 치다 이제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쑥 들어가야겠지. 근데 관측자 입장에서는 오늘, 내일,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만약에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관측만 할 수 있다면은 이 경계선에 걸려 있게 보이겠죠. 이해 가세요? 관측자 입장에서는 50년이 지났는데 이 입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나에게는 50년이 지났지만 이 입자는 실제로는 시간이 안 지나고 있는 상태로 특이점 안으로 마구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순간인 거죠. 그러나 관측하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50년이 지났어. 50년이. 여기의 중력과 저기의 중력이 너무나 큰 갭이 있기 때문에 인터스텔라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잠깐 거기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그 노인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변해 있죠. 나는 이제 노인이 됐는데 저 입자는 저기 걸쳐 있는 거야. 저 입자는 젊어. 시간을 안 타고 있어.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멈춰 있는 상태만 보이는 거야. 그런 상태를 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런 인터스텔라가 됐건 제가 지금 이렇게 됐건 이런 건 표상으로서 그냥 해보는 거지 이렇게 안 돼요. 이런 가시성 이외의 걸로 간접 증명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맥동의 영역이겠죠. 그런 거 외에 이거를 직접 우리가 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사건의 지평선에 18번째 입자가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노벨상을 타겠지? 자, 노벨상을 탔어. 18번째 입자의 이름은 유랑이야. 그럼 내가 발견한 건가? 저는 이제 그럴 실력은 안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이 특이점과 이 세상과 사이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어떻게 될까? 입자와 관측자의 입장은 다르다. 입자는 그 어떤 방식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설명이 됐건 입자의 입장에서는 위에 걸쳐 있는 순간은
아주 쪼개고 쪼개고 들어갔을 때 걸쳐 있는 그 순간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순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 다른 시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몰라. 특이점이야. 다만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지. 시공간의 곡률이 너무나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안 걸리고 쭉 통과를 하는 거지. 빛이 못 빠져나올 정도니까. 근데 그거는 양자역학적인 설명으로 하면은 퀀텀립 비슷한. 그럼 그 사이 어떤 그 에너지로서 에너지가 방출되듯이, 이번엔 방출되는 건 아니고 빨려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요 유랑은 요걸 체험하고 있을 것이고, 빨려 들어가면 그 첫 시발점에 있을 것이고, 관측자 유랑은 이걸 오늘 딱 걸려 있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보이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일 봐도, 모레 봐도, 50년 후 봐도 계속 같은 위치인 거야. 잠깐만, 저기에 가면 빨려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설명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도 단단히 프로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걸 봤을 때, 저기가 시공간의 곡률이 너무나 급격하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 시간이 엄청나게 천천히 가고 있거나 안 가고 있을 수 있겠구나. 관측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한테는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저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하나의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사고 실험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일 수 있겠죠. 근데 이외에도 뭐 논리적인 정합성만 있으면은 답이 될 수 있겠죠. 나중에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때 찍을 걸 그랬나? 내가 오늘 물질바도 찍었는데 그것도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생각난 김에 이제 찍는데 몸 상태가 별로라서 계속 마음에 안 드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또 뭐 얘기를 나누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